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은 전직 대통령 김대중이 제2의 박헌영이고 그에 뒤이은 문재인은 제3의 박헌영이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이 나온 지가 벌써 며칠이 됐는데 대한민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뉴스, 문재인이 제3의 박헌영이 맞고 북한이 심은 간첩이 맞다면 응당 대한민국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는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며칠 전 10월 3일 국민대회 준비 모임을 위한 시민단체장 모임이었습니다. 8월 26일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장당 5시간이나 되는데 그거를 다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동영상은 제가 근래에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뭡니까? 전광훈 목사가 간첩 문재인 얘기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그자가 예전에 평창올림픽 개막식 리셉션 자리인가 거기서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을 떠든 것부터 야물딱지게 조지기 시작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코앞에 와 있는 북한 계집애 김여정이 앞에서 아양을 떤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나는 지금부터도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하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가슴이 그렇게 후련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지독한 간첩, 지독한 빨갱이 녀석을 아직까지도 감방에 집어넣지 못하고 있다는 개탄을 그날 전 목사께서 하셨는데 저도 가슴이 막 말도 안 되게 요동을 칩니다. 자, 그런데 그날 진짜 얘기거리는 이 북한 정찰총국장 김국성과 했던 즉석 일문일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미있는 일문일답을 근간에 본 일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하나하나 이게 무슨 짜여진 각본도 아닌데 하나하나 묻고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정확하게는 21년 전이죠. 그때 효순 미선양 사건도 북한의 농간으로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전광훈 목사께서 김국성에게 물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가더 당군 동상 철거운동 그거 북한 애들이 뒤에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물어봤더니 역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광우병 파동 세월호까지 모두 북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증언, 메가톤급 증언이 살살살살 흘러나왔습니다. 자, 제가 쭉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흥미롭게 지켜본 거는 그날 북한 정찰총국장 김국성이 울컥했던 점입니다. 그 바람에 장례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이 얘기를 바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시민단체장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방송을 보고도 그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못 느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직감할 수 있었던데 김국성이 울컥하면서 장례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이 대한민국의 특식을 거리는 교회에서부터 청와대, 국회 모든 부문에 득식을 거리는 간첩을 양성하고 파견한 게 제 손으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김국성이 했고 그 직후에 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신을 보석처럼 쓸 것이다. 이것도 굉장한 얘기였습니다. 멋진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와 함께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국성이 참 좀 매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듬직한 고백을 했던 것도 저는 오래오래 기억돼야 됩니다. 자, 놀라운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으면 제 나라가 뒤집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정말 그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걸 정리할 건가라고 하는 얘기로 대한민국이 와글와글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앉아 있다면 저는 윤석열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계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대권 중에 하나가 계엄이 있는데 이걸 과연 선포할 건가 말 건가를 진지하게 스태프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김국성의 증언을 들은 척 만 척 아무도 거기에 주의 깊게 봤다는 사람이 저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본 일이 없습니다. 언론도 완전 침묵. 대한민국의 정상인지 저는 진짜 그렇게 재밌는 동영상, 한국사의 핵심을 찌르는 증언이 나왔는데 왜 아무도 입을 닫고 있는지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청와대, 언론, 교회 등 모든 부문이 간첩으로 득식을 거리고 그걸 북한이 쥐고 흔들다면 그 암덩어리를 대청소하자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제가 시대를 잘못 만난 건지 이 나라가 비정상인지 저는 답답합니다. 자, 그런 못난 한국 사람들을 위해 그날 준비한 또 다른 카드가 저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올해 나이 95살 된 고정간첩 박성엽 할아버지의 영상 증언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분 이름이 박성엽이라고 하는 거는 소개가 안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박성엽이라는 분입니다. 아마도 가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이름으로 책도 나왔으니까 저는 그 책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증언은 김국성의 그 얘기랑 또 다르게 저는 정말 천둥소리였습니다. 자, 이분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김국성하고 이어집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내 그 모든 사회 혼란, 데모, 시위 등은 그 전체가 북한의 장난과 음모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 뭐 우리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 고정 간첩의 입으로 재확인해 준 겁니다. 또 하나 정말 충격적인 게 또 있습니다. 김대중이가 제2의 박헌영이고 문재인 얼마 전에 퇴임한 그자가 제3의 박현영이라고 실토를 한 것입니다. 자, 저들은 북한이 만든 간첩이고 저들이 준비해온 김일성 그 자식이 준비해온 혁명 전사였다는 실로 충격적인 증언을 그 할아버지가 한 것입니다. 그분도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1분 정도 걸립니다.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들으니까 기분이 새로우실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그 고정간첩의 영상 증언은 아직도 꿈속에서 놀고 있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는 한국인을 깨어나기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고정간첩 박성엽 할아버지가 3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펴냈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대조를 해봤습니다. 방송 나간 다음에 그 두 개를 대조를 해봤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 간첩 할아버지가 난파된 게 1968년도입니다. 이때가 남북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혔던 그 중요한 해입니다. 근데
그 68년도에 당시 북한의 부수상으로 앉아있던 홍명희, 그 임꺽정의 저자죠. 홍명희가 그 할아버지에게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자격을 주고 파견 전날 만찬을 베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쇼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목하고 일치합니다. 남조선 전라도에는 하이도 출신으로 혁명가가 한 사람이 있다. 김대중 선생이 그 사람인데 당신이 내려가서 그 사람을 도우라. 남조선 혁명에 성공할 것이다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그 책 겉표지와 그 대목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자,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이거야말로 김대중에 대한 최대 모욕이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죽은 김대중이가 관뚜껑을 열고서 밖으로 기어 나와서든지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든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민주당과 김대중의 아들 김홍일이가 발끈하고 일어나서 노아라 TV와 그 할아버지를 허위사실 유포한 죄로 명예훼손죄로 거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왜 김대중과 그의 무리들이 꿈쩍도 하지 않을까? 왜 꿈쩍도 하지 않을까? 많은 걸 시사해 준다고 봅니다. 저는 그자들이 빨리 액션을 취하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자, 그 못지않게 충격적인 거는 김대중이가 제2의 박헌영이고 문재인 그자가 제3의 박헌영이라고 하는 얘기를 김국성이 그 옆에서 다시 자기 입으로 재확인해 준 대목입니다. 제가 문재인 저격수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2달째 이 방송에 매달리고 있는데 저한테 이 얘기는 그야말로 짜릿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 제가 깜빵 갈 일은 이제 없다 하는 생각에 그야말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 안위가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 신의 한수에 김국성 그분이 출연을 해서 전광훈 목사와 함께 출연해서 그 얘기를 또 한 번 짚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때려버린 것입니다. 그날 출연했던 김국성이 아주 작심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좀 짜릿했습니다. 김국성 왈, 김일성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김대중이는 말이야 내가 준 돈을 먹고 남조선 혁명을 이끌어온 충직한 전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대중은 내가 준 돈을 먹고 남조선 혁명을 이끌어온 충직한 나의 전사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천동지할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대중뿐만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 모두가 노무현까지도 모두가 북한의 지령과 공작에 의해 낙점을 받고 내세워지고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5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내려간 사람이라고 또 다시 한번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북한의 지령과 공작에 의해 낙점받고 내세워진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가 허튼 소리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역대 좌빨 대통령 세 사람 모두가 그동안 너무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들의 행적은 정말 큰일 날 짓을 했는데 이 바보들이 그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걸 김국성이 찍어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 해방 이후 대한민국 사회사는 제가 볼 때 모두 헛개비 장난이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모두 엉터리 해석이고 엉터리 현대사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그날 재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대중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김대중이는 노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노예하지만 이 땅에 좌빨의 씨앗을 뿜었던 것은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북한에 보낸 자입니다. 박지원이 통해서. 그리고 돈을 주고 샀던 2020년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몰락시키기 위한 음모를 약속했던 간첩입니다. 더 이상 뭐가 더 팩트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김대중 그자는 북한 핵 무장을 비호해왔고 그래서 완전 간첩입니다. 문재인에 비해서 그래도 양질이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여보세요. 김대중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의지도 없다라고 쉴드를 쳐왔던 게 바로 김대중입니다. 나는 간첩입니다라고 더 이상 어떻게 선언합니까? 대한민국 바보 개돼지 국민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했을 뿐입니다. 물론 노무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분 철 들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은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벌건 친구입니다. 벌건 친구. 그리고 김국성은 이런 얘기를 들은 풍월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역사 자료를 다 열람해 봤다. 그리고 습득한 진실이라고 재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조용하다면 정말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국민이야 그렇다 쳐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진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마태복음입니까?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을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구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꼭 그러하다고 보입니다. 김국성의 그 천둥 같은 경고에 들은 척 만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퍼즐로 앉아있는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저는 한통속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어야 죽는 줄 아는 겁니까? 세상 밝히지만 이 모든 것은 윤석열의 책임입니다. 정말 혁명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쓸어내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까 90대 고정간첩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중은 제2 박헌영, 문재인은 제3의 박헌영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던 그 비통한 고백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입력시켜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방송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깨어나라고 외치는 광야의 외침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